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상당히 좀 고액 배당도 발생이 되면서 어수선하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연합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돼서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결승까지 못했었던 소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류재민이 강자로 나서고 있어요. 금요일 때는 힘을 썼습니다만 전일은 김희준 후미의 후미권에서만 지켜보다가 맥없이 끝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류재민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류재민이 이온구를 견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온구도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류재민이 과연 이온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주아도 협권 가능하기 때문에 류재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류재민이 무리한 욕심보다는 아무래도 이온구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온구가 때려도 됩니다. 류재민을 몰고 가도 류재민 타이밍 잡으면 이용구가 넘어서기 벅차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류재민과 이용구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구가 욕심 부린다면 류재민 몸싸움에 약하죠. 그 점 때문에 이용구가 제대로 류재민 건드려 준다면 류재민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용구를 중심으로 파업했던 소들이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힘을 썼는데 임채빈이 기다려주질 않았습니다. 연승이 걸려다 보니까 크게 넘어섰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수. 하지만 이번 편성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황준하를 활용해 나간다면 김연경, 최종군 충분히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황준하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온구, 김범수도 좀 서둘러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종군이 김범수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김범수가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 김희준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났어요.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희준 금일만큼은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병화요. 전일도 박병화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금일도 김희준이 옆 동네죠.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병화를 지켜준다면야 박병화 착승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병화는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여기에 김한윤도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변수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49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강축입니다.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호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용범이 있고 정종교가 있어요. 동반 입상 경험은 정종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빈이 정종교를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궁합 보니까 박용범도 밀착 막혀 나가면서 잘 쫓아갔습니다. 작년 부산 경기장에서 금정팀하고 수성팀 여기에 박용범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전일도 박용범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박용범이나 정종규 안에서 후미권 마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류재민이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요일 경기 때는 저쪽이 나섰어요. 하지만 전일은 김희준 마크에 나가면서 뒤에서 심판 보다가 끝났었던 류재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류재민의 작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강자가 있으면 굳이 본인이 서둘러 나가지 않고 강자 마크에 나가는 작전 하나랑 본인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요즘 곧잘 강자들이 류재민을 뒤에다 붙이다 보니까 마크에 재미 들였는지 전일도 그냥 심판만 보고 끝났었던 류재민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화끈하게 좀 힘을 써야지 특성급에서도 자리 잡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지금 상태에서 좀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속감 좋은 선수입니다. 잡고 때리면 10초 대, 11초 대까지 끊을
수 있는 류재민. 문제는 이영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주호와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구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굳이 이영구를 배척하면서까지 경주를 펼쳐 나가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영구가 류재민의 뒤를 물고 가거나 오히려 이영구가 때리고 류재민을 몰고 와서 살짝 따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 살짝 따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이라는 걸 한번 이번 편성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구가 앞에 서고 류재민이 뒤에 있게 된다면 김주호가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냥 냅다 조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영구 고전하면서 김주호가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구도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류재민이 굳이 김주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영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5-3이 먼저고 5-4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구분 짓고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영구 중심으로 신동현하고 이재림이 붙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구가 그냥 냅다 조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류재민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이영구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부질이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영구의 뒷자리 이 박철서 유태복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3번하고 6번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 편성 어차피 유태복의 뒷자리 류재민의 뒷자리는 김주호가 막혀에 나간다면 유태복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오히려 유태복이 때리고 3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전략적인 타협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예상만큼은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7번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7 경주권 정도는 어차피 류재민하고 김주호가 나가서 다 퍼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착순권 다툼 철학의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림과 신동현보다는 그래도 유태복과 박철성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6하고 3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5번과 3번입니다.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냅다 힘을 썼는데 임채빈이 지켜주질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수 그늘만큼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있기 때문에 김범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준하가 마크도 안 되죠. 그렇다고 때려도 어중간합니다. 김범수가 선배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4번이 마크에 나가느냐 3번이 마크에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범수가 과거 유성에서 훈련했습니다. 유성에서 훈련하다가 훈련지를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 팀 선배는 김형경이에요. 최종구는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하지만 김형경은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과 3번이죠. 알아서 자력 취입 가능한 최종군 저력 무시할 수 없어요. 이류공주는 엄청 강합니다. 2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황준하만 믿고 김범수가 경주운영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종군이 냅다 젖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끌어내가지고 김범수를 날리고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최종군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분명 김범수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3번하고 4번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최병일도 이런 편성에서는 잘 받아갑니다. 3-4나 3일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4 두 차권 2번과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희준이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뭐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었었는데 뭐 차기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희준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편성 좋아요. 김희준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아요. 일단 힘을 쓸 수 있는 선수 김영수가 있죠. 김한윤도 전일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박병하도 타이밍 잡으니까 11초 대 초반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희준이 어떤 작전 펼쳐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김희준이 금정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김영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세종하고 금정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4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2번의 뒷자리를 4번이 마크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앞자리가 누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병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김환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될 것 같은데 박병하의 시속감이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일은 잡고 때리니까 10초 대 11초 대 초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희준하고 박병하 솔직히 팀은 다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넓게만 본다면 경상권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박병하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희준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도 있고 정윤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박병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6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6번 정도는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게 박병하가 때립니다. 정윤재와 김한윤이 너무나 박병하를 얕봐요. 김영수까지. 박병하가 그대로 조져버린다면 이번 편서 김희준 3번, 7번, 4번 믿다가 오히려 외선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같은 경주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병하가 주도권 잡아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병하가 가게 된다면 임진섭이 가죠. 박병하가 가게 된다면 박진영이 쫓아갈 수 있어요. 상난 팀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5일하고 5하고 6하나 6-5하고 6하나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희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찾기인데 김영수 쪽에 우선 하시되 박병하가 인지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타이밍 잡아 나가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경상권 연합 충분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49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전일도 금요경주 때도 힘을 쓰고 전에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편성 면에서는 다소 결승전 치고는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임채빈의 입맛에 맞는 선수가 착승권 진입이 가능한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용범 전일 완벽하게 챙겨 나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도 다시금 연락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종교도 동반 입상 경험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박용범이냐 정종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부산 경기장에서 김포 금정팀하고 수성팀 박용범이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채빈이 박용범을 만나면 자주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정종교도 결승전에서도 완벽하게 챙겨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전개적으로 박용범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싸움도 능하고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정종교는 뭔가 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용범은 좀 상승세 타고 있죠. 저는 1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전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임채빈이 무리한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또 기다리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50연승 좌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좌절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양승원인 것 같습니다. 2000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임채빈을
박살을 냈어요. 양승호하고 이익동이 뭉쳐가지고 임채빈을 3차권을 끌어내면서 유일하게 임채빈을 박살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가 양승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채빈은 양승원만 만나면 동강내고 넘어서고 챙겨주지를 않고 정면 대결 펼쳐나가면서 양승원을 좀 힘들게 했었던 경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임채빈 이번에 차 이태호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양승원이 임채빈을 상대로 좀 공략을 임채빈을 좀 괴롭히게 된다면 양승원 머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노려보게 된다면 만약에 임채빈이 빠지면 또다시 양승원이 재미를 보게 된다면 양승원의 이태호, 양승원의 정재원을 노려보고 싶어요. 5번하고 4번, 5번하고 3번입니다. 어차피 임채빈의 뒤는 6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구미권에서 자유롭게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정재현하고 양승원, 이태호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임채빈이 발목을 잡을 만한 선수, 발목이 잡힌다면 전 5번입니다. 5번하고 4번, 5번하고 3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꽤 나오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 인정해야 되죠. 6번하고 7번이냐 투차권인데 순리대로 간다면 임채빈이 서둘러서 힘을 쓰게 된다면 저는 1번하고 6번, 1번하고 7번 중에서는 1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광명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 지점에서 경륜항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레이싱 또는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